안녕하세요. 짱의 맛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퇴근 후에 베란다에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랍니다. 오늘은요, 오전에는 해가 떴다가 낮에 또 약간 조금 비가 오고요. 또 저녁에는 비는 오지 않는데 바람 한 점이 없이 아주 후덥지근한 날씨랍니다. 한참 장마 기간인데 약간은 소강 상태인 것 같고요. 제가 있는 대전은 뭐 그렇게 크게 비 피해가 있지는 않았지만 저 아랫지방은 비 피해가 많이 있었다고 한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습하고 후덥지근하고 바람 한 점 없는 날, 이런 날이 또 다육이들에게 또 안전하지가 않죠. 오늘은요, 다육이 여름에 약한 아이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초보맘미들은 첫 여름을 보내느라 노심초사하고 또 벌써부터 하나씩 둘씩 녹았다 하는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 역시나 다육이를 키우면서 여러 보내기도 하고 그럭저럭 뭐 잘 자라는 아이들도 있지만 다육이는 오랫동안 키운 고수님들도 여름나기는 아주 힘들어 하면서 또 한두 아이 보내는 거는 그러니라 하고 키운다고 한답니다. 그러니 너무 아이들 아픈 거에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하면서도 오늘 그래도 특별히 여름에 약한 다육이 이런 아이들 종류, 특성 이런 걸 또 알아두시면 여름나기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본답니다. 여름에 약한 다육이 제가 작년에도 했고 한두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뒤돌아서면 또 까먹잖아요. 또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공부한 내용을 상기하면서 올여름을 또 어떻게 잘 보낼까 고심하고 그러고 있답니다. 자, 이제 앞에 보이는 아이들이 아주 화려하니 예뻐 보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 저도 키우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랍니다. 제일 뭐 잘 알고 계시는 저 뒤에 라울들, 제가 키우는 라울들은 저렇게 작은 아이들이에요. 큰 라울은 요렇게 라울금, 제가 얼마 전에 선물을 받아서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아주 부담스러운 아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는 입장을 떨구지 않고 저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베란다 안쪽에서 약간 오전 햇빛이 드는 그런 곳에서 키우고 있고요. 이런 거는 제가 아주 초보 때부터 저렴이 작은 아이들을 해서 요거는 두 몸을 합식해서 키우는 거고요. 요 가운데 있는 거는 로찌랍니다. 로찌고요. 또 요거는 또 약간은 묵었다 할 수 있는 라울인데 작은 아이를 골라서 데리고 온다고 데리고 왔던 아이인데요. 요 라울이 저희 집 베란다에서 한 두 해 정도를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올 여름에도 그닥 뭐 자구를 많이 보여주거나 쑥쑥 올라오거나 성장세를 많이 크게 보여주진 않는데 이렇게 저 안에 자그마하게 아가자구 하나 그리고 또 요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요 정도가 올 봄에 만들어낸 새 자구랍니다. 뭐 요 정도로만 키우고 있는데 밑에서 자구를 다글다글 달아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뭐 생각같이 그렇게 쑥쑥 내어주지를 않네요. 아주 야박합니다. 다른 라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라울이 더위에 약하다는 거는 보편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겨울에도 약하고 여름에도 약한 아이. 이렇게 까탈스럽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국민 다육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아이지요. 포기할 수 없는 다육이 중에 다육이지요. 이 라울도 여름에 약하니까 반그늘에서 키워야 한다 하고 과습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정도로 다들 알고 계실 거랍니다. 그래서 거르대에서 아마도 한두 아이 철수해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여전히 거르대에서 강하게 키워야 한다 하고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한여름 폭염일 때는 그래도 반그늘에서 조금 피신을 시켰다가 여름을 낮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선 먼저 라울이 여름에 약하는 다육이 종류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키우는 턱시판 철아입니다. 턱시판도 여름에 굉장히 약한 아이로 알고 있는데요.
턱시판은 없고 제가 키우고 있는 거는 지금 턱시판 철화만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번 자그마한 아이를 한번 키우다가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키우는 턱시판인데도 이 아이도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키우고 있답니다. 올여름을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을지 하고 고민을 하는데요. 이 더위에 약한 아이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턱시판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 너무 말려도 안 좋고 또 너무 고온다습해도 안 좋고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굶기면 또 뿌리가 말라서 고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물을 챙겨 주어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스로 이 화분의 테두리 쪽으로 물을 쪼르륵 하고 조금 소량만 주는 식으로 해서 턱시판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여름에 약하니까 뜨거운 직광이나 아주 더운 곳에는 좀 피해서 반그늘이나 오전 그늘이 있는 그런 곳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게 통풍이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반그늘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말리거나 굶기지 않고 소량의 물로 관리를 하시면 좋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턱시판을 키우고 계신 분들도 여름에 약한 아이니까 특별 관리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키우고 있는 이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아이보리예요. 아이보리는 저희 집에서 한 3년이 되었답니다. 분갈이는 딱 한 번 해줬고요. 4도로 돼서 저희 집에 왔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목대를 살짝 이렇게 올리고요. 저 안에 아가 자구가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있죠. 근데 저 밑에 보면은요. 또 안쪽에 아가 자구가 또 있죠. 3개 정도가 지금 자구를 올리고 있어요. 이 아이는 제가 거의 물을 굉장히 아껴서 주다시피 그렇게 키웠던 아이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이보리가 굉장히 고온다습에 약하고 또 물에 약하다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껴가면서 그렇게 키웠었는데요. 어쨌든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데리고 왔던 이 아이보리가 아주 까칠하다는 이야기는 들어가지고요. 조심조심 하면서 키운다고 키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뭐 그 별 탈 없이 병충해 없이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 아이도 여름에 물을 아주 아껴가면서 그렇게 키워야 하고요. 또 습에 약하기 때문에 고온다습하지 않도록 통풍 관리에 신경을 써가면서 그렇게 키워야 하는 아이고 한번 무름이 오거나 그러면 입장을 뚝뚝 떨구는 그런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보리도 여름에 굉장히 약한 아이고요. 물을 최소한의 양으로 아껴서 그렇게 키워야 하는 종류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또 더위에 약한 아이 중에서 대표할 만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슈퍼 미니마인데요. 이 미니마 종류들이 여름에 굉장히 약하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여름을 굉장히 조심하면서 키우고 있는데요. 작년 여름에는 그럭저럭 잘 무난하게 난 것 같아요. 올여름에도 역시나 햇빛이 부족한 베란다 안쪽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초록초록하니 입장이 확 벌어져서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유지를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이 슈퍼 미니마도 있고요. 제가 키우는 또 미니마가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그냥 미니마라고만 알고서 데리고 왔어요. 이름표도 없이 동네 화원에서 데리고 왔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역시나 저희 집에 3년이 된 아이랍니다. 뭐 자구를 뭐 하나 정도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아주 자구에 인색하고 또 제가 굉장히 마디게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이 꽃 모양의 로제트를 망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 키웠고요. 또 여름에 약한 줄 모르고 그냥 키웠었어요. 작년부터 이 아이가 여름에 약하다는 걸 알고 여름에는 안쪽으로 들여서 직광을 거의 피해서 그렇게 키웠던 아이랍니다. 올해도 또 햇빛이 부족한 곳 자리에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초록초록한데요. 가을에 또 물이 또 빨갛게 들어주는 아주 예쁜 아이랍니다. 나름 묵은둥이로 저희 집에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올여름도 잘 버텨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키우고 있답니다. 이 미니마 종류, 아까 보여드렸던 슈퍼 미니마나 이 미니마 또 제가 키우는 화이트 미니마가 또 이꼬집판에 하나 있죠. 그 화이트 미니마는 작년에 여름 끝자락에 빛깔이 아주 핑크색으로 예뻤었는데요. 색깔이 너무 예뻐서 의심을 한다 하고 했던 아이인데 그 아이 자구가 2개가 소멸이 돼서 지금 이꼬집판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그 아이는 에어컨 실외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실외에서 노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 때문에
지금 고민이에요. 아주 한여름 폭염 때는 안으로 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요 미니마도 여름에 개인적이 약하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키우고 계신 초보마님들이 계시다면 여름에 특별 관리 하셔가지고요. 너무 굶기지 않고 아주 소량의 물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자리를 위치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답니다. 자, 또 하나는 요 버클리금이죠. 저도 요 버클리금은 올해부터 처음 키워보는 아이라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이 아이가 또 여름에 약하다고 하니까 걱정을 한껏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급다육이기 때문에 한여름 떼약벗은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베란다 안쪽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물을 지금까지는 적당량 주었어요. 점점 더워지면 물을 조금 아껴가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통풍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근데 이 아이들은 뿌리가 굉장히 약한 아이래요.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조금 배웠는데요. 뿌리가 몸에 비해서 뿌리가 굉장히 약해서 6개월 단위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다고 그러고요. 이 버클리금도 의외로 소형종에 속한 아이더라고요. 근데 보면 얼굴 로제트가 굉장히 큼지막하게 키우는 고수님들의 아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소형종에 속하는 아이이고, 입장을 조금 달구어서 짤막하게 키우는 것보다 약간 웃자라게 그렇게 봄과 가을에는 물을 넉넉하게 주어서 입장을 좀 크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래요. 프릴 느낌으로 입장을 크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다라고 들었는데, 어쨌든 여름에는 물을 아끼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그렇게 키워야 하는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요 버클리금도 여름에 아주 약하다고 하니까 올여름에 많이 들이셨잖아요. 또 핫하고 인기가 있었던 품종이라고 올여름에 들이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여름에 약하다고 하니까 바짝 신경을 써서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도 테두리로 둘러서 쪼르륵 소량을 주시면서 키우시되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야 하고요. 또 한여름 직광은 피하시는데, 혹시라도 햇빛 아래에서 키우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차광을 반드시 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버클리 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하나 아주 대표적인 아이죠. 요 원종 방울복랑금입니다. 보통 방울복랑금이 고온다습에 약해서 입장을 뚝뚝 떨군다 소리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나 방울복랑 중에서 이 방울복랑금 종류들이 또 고온다습에 약하지요. 여름에 약하다고 알고 있어서 또 반그늘에서 키워야 한다 라는 분들도 계신데요. 또 어떤 코스님들은 또 햇빛을 또 많이 보여주면서 물을 넉넉하게 주면서 키우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키우려면 통풍이 반드시 동반되는 그런 공기가 잘 통하는 장소에서 햇빛을 넉넉하게 보여주면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면서 자라는 아이죠. 그래도 여름에 입장을 뚝뚝 떨굴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서 조심해서 여름 관리를 하셔야 하는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이 아이 저도 선물 받아서 땅바닥에 딱 붙은 아주 아가 같은 아이였는데요. 지금 많이 자라서 이렇게 뒤에 목대가 보일 정도로 컸어요. 끝잎장이 이렇게 까뭇까뭇한 거는 아주 아기 때 화상을 살짝 입었는데요. 그 이상은 별 피해 없이 아주 무던하게 그냥 아직까지는 잘 자라주어서 아주 기특하고 제가 예뻐하는 아이랍니다. 분홍빛이 들어온 게 너무너무 예쁘죠? 이대로만 그대로 여름을 잘 놔주기를 저도 소원하면서 키우고 있답니다. 그리고요. 자, 또 한 종류는 요 금황성하고 제가 키우는 부용이랍니다. 아주 자그마한 아이예요. 요 부용은 제가 초보 때 뭐 1,000원, 2,000원짜리 그런 아이로 아마 2~3포트 합식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물건이 그리 예쁘지 않죠. 그런데 그냥 저냥 3년을 이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지금은 요래도요. 또 봄과 가을 되면 또 많이 예뻐지거든요. 빨간색 라인도 들어오고. 근데 이 금황성도 역시나 부용하고 많이 닮았는데요. 어떤 분이 댓글에 이 부용하고 금황성 구분을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부용은 이렇게 입장이 좀 짧고 요 붉은색 라인도 조금 약하고요. 금황성은 입장이 약간 크면서 이 붉은색 라인이 훨씬 더 진하답니다. 그런 정도의 차이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부용과 금황성도 여름에 아주 약한 아이랍니다. 보통 이렇게 털복숭이라고 하지요. 털이 보송보송 나여 있는 아이들이 고온 대습에 또 약한데요. 저도 역시나 이 아이를 아주 여름에 거의 굶기다시피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벌써부터 6월 초쯤에 여기 자구 하나가 떨어져서 소멸이 되었어요. 아마 비를 맞고 좀 약간 과습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잎꽂이 한 장만 이렇게 되어서 여기서 자구가 떨궈져서 있는데요. 그 나머지는 지금까지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 오는 날도 비를 맞추지 않고 그냥 제가 계별로 물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아이도 입장에 물이 닿지 않게 여름 동안만이라도 갓에 화분에 테두리에 둘러서 소량의 물로 그렇게 여름 관리를 하시고 통풍에 특히나 신경 쓰셔서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 금황성과 부용도 여름에 약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키우고 계신 분들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한 아이가 이 아이예요. 이 아이가 벤바디스랍니다. 벤바디스가 여름에 약하다라고 책자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의견에는 조금 의심을 하고 싶은 게요. 제가 이 벤바디스를 지금 3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계속 거리대에서 노숙을 하면서 키웠어요. 로제트는 바짝 지금 줄여서 얼굴이 작아지고 약간 묵었다 할 수 있는 아이인데요. 작년 여름에도 거리대에서 그냥 햇빛 또 오는 비 맞춰가면서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여름에 약하다고 하니까 조금 의외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도 어쨌든 책자에 나와 있는 정보가 다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 어쨌든 여름에 조금 약하다라고 하니까 키우고 계신 분들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참고만 하시라고 이렇게 잠깐 보여드린답니다. 저는 그냥 작년에 하듯이 거리대에서 그냥 그렇게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여름에도 까탈 부리지 않고 이 아이는 뭐 특이점이 별로 없어요. 물도 넉넉하게 저는 주우면서 키웠고요. 오는 비도 맞춰가면서 그렇게 키웠답니다. 참고만 하셔서 또 여름에 약하다고 하니까 본인이 키우는 방식에 응용하셔서 그렇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창 종류가 또 여름에 입장에 물음병이 많이 오지요. 벌써부터 녹았다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게 아마 창이지 싶습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아픈 아이가 하나 있지요. 블루드래곤이 지금 살짝 아프답니다. 그런데 요 아메티스트예요. 요 아이는 이런 빨간 빛깔을 내는 종류들이 여름에 또 특히나 창 종류 중에서도 더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홍시나 루밍 뭐 이런 아이들은 힘들어가지고 한번 보내고 키울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이 아이도 여름에 조금 약하고 빨간 아이라 까칠하다라고 들었는데 이 아메티스트만큼은 아직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그래도 올여름에 혹시나 또 약해서 병이 나지 않을까 걱정은 하면서도요. 아직까지는 작년 여름부터 올 여름까지 현재까지는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 같아요. 가운데를 보면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좀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붉은색 빛과 이 녹색 빛이 어우러지면서 건강한 빛을 생장점 가운데서 내고 있는 게 아주 제가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이랍니다. 그래도 여름에 약하다고 하니까 특별히 관리를 좀 해야 되겠지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지금 현재까지는 베란다에서 오전 햇빛이 드는 곳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키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창 종류 중에서도 유달리 입장에 이렇게 빨간색을 내는 그런 아이들이 또 여름에 더위에 약하다고 하니까 특별히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수는 하지 않고요. 물의 양을 아주 줄여서 소량의 물로만 그렇게 여름을 나고 있고요. 또 역시나 통풍이 잘 되게끔 베란다에서 선풍기 바람을 돌려서 쐬어 주어가면서 그렇게 키우고요. 햇빛은 오전 햇빛 정도 받는 위치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만약에 지금도 키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내 환경에 맞춰서 나만의 방식으로 여름에 약한 아이다 하고 구분지어서 특별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 제가 요즘 아주 아침 저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블루 드래곤이죠. 어제 영상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 입장 요 두 개가 이렇게 지금 노랗게 색깔이 변했지요. 이 아이들 걱정이 돼서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기술자님한테 여쭤봤어요.
당장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지금 뽑아가지고 가을까지 말려두었다가 가을에 심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다행이고요. 뽑아서 관리를 하는데 뭐 아파서 가겠다면 어쩔 수 없이 보내주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가기 전까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아이는 지금 오늘 당장 뽑으려고 한답니다. 자, 안타깝지만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한번 뽑아 볼까요? 이렇게 마사를 털어내고 이 다육이를 뽑아가지고 관리를 할 때는요. 자, 이렇게 한번 뽑았습니다. 뿌리는 상당히 좋은데요. 왜 입장에 중간에 이렇게 말릴까요? 지금 현재 상태로 물이 찬 것 같진 않고요. 저렇게 마르는 것처럼 하얘지는 것처럼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일단은 뽑으라고 해서 이렇게 뽑았고요. 이렇게 뽑은 상태는 이 아이는 여름에 심어주지 않고 가을까지 두는데 이렇게 뽑은 아이들은 이 화분에 흙이나 화분하고는 흙은 다 버리고 분은 또 소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는 뽑아서 자, 이렇게 빈 화분에 뿌리 정리는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빈 화분에 이 아이를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관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반 그늘에서 말렸다가 가을에 이 상태를 그대로 얼음 땡하고 있다고 하면 가을에 뿌리를 다시 내려가지고 그렇게 다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쪼록 다시 살아나기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블루 드래곤 이렇게 뽑았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물이 차거나 아픈 아이가 생기라면 조금 일찍 뽑아서 이렇게 뽑아놓고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기다리면서 미련을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블루 드래곤도 원래가 아주 까칠한 아이라고 유명하더라고요. 저 역시나 그 과정을 그대로 또 밟아가면서 이렇게 또 하나를 또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린 거는요. 제가 경험한 것도 있지만 또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서 더위에 약한 아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공유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키우시는데 조금 참고하셔서 올 여름 대비 잘 하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육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짱이맘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물러가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늘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